근데 요즘 참 경기도 어렵고 또 새롭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또 잘 되기가 참 힘든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될 상가 건물,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부동산적인 측면, 풍수적인 측면 모두 다 함께 다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땅의 기운을 받는 구성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끝까지 잘 듣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분명 풍족해질 것입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옛말에 새집 지어 3년이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이것은 집뿐만 아니라 어떠한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혹은 새롭게 이사 갈 때 그만큼 이게 잘 되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조심해야겠죠. 요즘은 옛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런 이동에 있어서 자유로움이 많다 보니 이런 이동에 대한 중요성을 잘 생각하지 못하지만은 아마 저에게 컨설팅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이렇게 공간을 통해서 뭔가 좋지 않은 일을 겪어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잘 한번 기억하셨다가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이런 상가 건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그리고 가장 어떤 사업이나 장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신축 상가를 분양받는 겁니다. 신축 상가는요, 여러분들 사실 보통의 그런 상가들보다 훨씬 시세가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누가 봐도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는 곳을 먼저 선점하는 의미로서 신축 상가에 들어가면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지어지는 그런 상가 건물을 처음부터 분양받고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자금적인 여유가 넉넉하지 않은 이상은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했을 때 그만큼의 리스크가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운영하시고자 하는 그 업종에 대해서 명확히 조사를 해야 되고, 그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 조사도 해야 되는 겁니다. 유동인구뿐만 아니라 내가 팔고자 하는 그 음식이든 서비스가 됐든 그것을 사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히 저기 새로운 건물 지어지니까 저기 뭔가 잘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들어갔다가는 정말 요즘 시기에는 큰일 날 수 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동인구입니다. 달리 1층이 2층보다 더 비싼 게 아니고, 달리 이런 큰 길가에 있는 것이 안쪽에 있는 것들보다 더 비싼 게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대로 노출이 되고 그 자체로도 홍보 효과, 마케팅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유동인구에 대해서 충분히 다들 우리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 즉 목이 좋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이런 곳이 당연히 잘 된다라고 인식을 하긴 하지만은 정작 내 가게를 운영하고자 할 때 이거를 조금 더 촘촘하게 해서 들어가는 게 정말로 어렵다라는 거죠. 자, 제가 편의점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가끔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 자녀분이 이렇게 편의점을 차려가지고 잘 안 된다라고 고민해 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갑자기 편의점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파트마다 편의점 하나씩 다 들어오죠. 그런데 그 아파트마다 편의점 하나씩 다 들어온다라고 해서 그 편의점들이 다 똑같지 않다. 즉 그냥 지어지는 아파트에 들어오는 상가의 편의점이 당연히 먼저 선점을 해야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도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 경우에는 여기에 딱 차선이 막혀가지고 더 이상 유동인구가 없게 되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딱 이 아파트에 있는 편의점은 이 아파트에 있는 인구만 포섭을 하게 되겠죠. 달리 다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까지 길 건너가서 사는 일은 없기 때문인 거죠. 자, 반대로 이쪽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거리에 사방 활통이 다 통하기 때문에 여기 코너에 딱 위치해가지고 이 아파트 단지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유동인구까지도 잡을 수 있는 위치라면은 당연히 이 구석에 있는 곳보다 여기가 월세가 싼다라고 해도 일로 가야겠죠. 여기는 싼 게 아니라 그냥 망하러 가는 거기 때문인 거죠. 이 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참 내 거일 때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근데 그래도 이렇게 하나하나씩 고려하고 찬찬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이렇게 봤을 때 잘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는 수가 있다.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엔 풍수적인 이야기를 좀 들려드려 볼게요. 우리가 1층에 있는 상가가 좋다라고 해도 풍수적으로 좋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요즘 어떤 건물들을 보면은요, 1층이 조금 안으로 쑥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각적으로도 거기 간판이 잘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거니와 앞에 이렇게 그늘이 지고 그늘막이 쳐지고 압박이 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런 공간의 기운의 흐름에 대한 측면으로 봤을 때 그 1층 상가라고 할지라도 다른 옆 건물의 1층보다 좋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어떤 측면의 그런 상가인지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밖에 건물에 기둥이 있고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런 간판이라든지 이렇게 입구가 있는 경우 이 점을 잘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뭐 물론 유동인구와 상관없는 곳이다 라고 한다면은 뭐 상관없겠죠. 근데 유동인구와 상관없는 그런 상가 같으면은 당연히 1층에 있을 필요가 없고 다른데 그냥 월세 싼 곳으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곳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자금이 또 충분하다 보면은 저기 상가에서는 권리금을 세게 부르네. 권리금을 세게 부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는 덜커덩 또 살 수가 있거든요. 아마 이렇게 상가를 오픈하시는 분들은 여러 곳을 알아보실 겁니다. 그리고 그 권리금이 참 중요한 판단 요소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권리금 있는 곳이라고 해서 또 무조건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이 잘해서 그렇게 잘 된 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광 효과를 잠시 볼지는 몰라도 그만큼 어떤 그와 다른 업종을 한다라든지 혹은 그 사람과는 좀 차이가 크게 경영을 잘 못하게 된다면은 돈은 돈대로 내고 역시나 사업은 망할 수가 있게 되겠죠. 사실 저희가 또 상가에 대해서도 여러 컨설팅을 해드려 왔습니다만은 정말 누가 봐도 좋은 곳이고 또 풍수적으로도 좋은 곳일 수도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잘 찾아보지 않았던 곳인데 알고 봤더니 풍수적으로 또 좋은 곳이다 보니 거기에 또 상가가 들어서고 그분들이 잘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사업이 번창하시는 분들도 봐오고 있습니다. 뭐 무조건 풍수적으로 좋은 것만 따져라 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사람들의 1차적인 생각으로는 잘 캐치해내지 못한 그런 숨은 보석 같은 공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권리금도 중요한데 어쨌든 비용을 아끼고자 한다면은 권리금이 좀 낮다 하더라도 여기 사람들이 잘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렇지 여기에 이거 하면은 분명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이 서고 분석이 완료가 된다면은 그런 것도 함께 고려를 해보시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 저희가 강릉에 또 다녀와서 거기에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한과 공장을 운영하시는 그 대표님의 새로운 공장 부지를 보고 또 거기 부지에 맞는 정확한 건물의 좌양과 내부 구조를 설계를 해드리고 왔는데요. 개인 주거 공간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런 상업적인 공간 경영하는 공간은요. 땅의 영향도 많이 받고 또 경영하는 사람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즉 모든 요소마다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돈이 돌아가는 공간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어쨌든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저 역시나 이렇게 풍수를 알려드리고 풍수와 부동산을 연구하는 사람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또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속해서 사업을 일구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런 돈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으로서 항상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간혹 새롭게 이제 이렇게 여유가 되셔가지고 사업을 하시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냥 내가 돈 있으니까 차려가지고 이름 있는 프랜차이즈나 뭐 이름 있는 그런 상가에 들어가가지고 내고 사람들은 의뢰 와서 알아서 먹고 사가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그냥 편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볼 수 있고, 이보다는 조금 더 심하게는 손님 자체를 조금은 낮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봐왔습니다. 저희에게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만약에 사장님이 그런 느낌이다라고 한다면은 저희는 사실 둘러서 그분들에게 컨설팅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아무리 풍수적으로 잘 해드려도 어차피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비용을 들여서 혹은 저희의 노력을 그렇게 투입할 필요가 없는 것을 저희는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나라는 사람이 중요하고 나의 가족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 다른 가족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잘 되고자 한다면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점, 이것은 모든 마케팅이라든지 자기계발서에서 항상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잘 되고 싶으면은 진정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라 라고 말이죠. 만약 이 영상을 보신 분 중 이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고자 한다면은 충분히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제품을 판매하시고 또 그렇게 부자가 되시고 더 주변에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더욱더 풍족해질 것임을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